이진숙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빵진숙이라는 얘기 많이 봤습니까? 이번에 또 피자 진숙으로 왔습니다. 피진숙인가요? 피자. 공소 취소고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대통령이 자신의 그 혐의, 범죄 혐의가 걸려 있는 그 재판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지지율이 역전이 됐죠. 민주당과 역전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입니다. 이건 뭐지 국회 폭력하고는 다르지만 권력의 폭력이죠. 그게 권력의 폭력인 것이 제가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게 이제 제가 사실상은 17년 된 기관을 없애버리면서 저를 자동 면직시켰지 않습니까? 뭐 말은 좋아서 자동 면직이지만 이게 뭐 참 그 미화적인 표현을 써서 자동 면직이지만 해임이란 말입니다. 해임된 그 다음 날 저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제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정면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 처음에 그 삼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그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서 삼특검법에 대해서 아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그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통령한테 그 이제 소위 그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저를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사실상 해임시킨 다음 날 이재명의 경찰이 저에게 수갑을 채우는구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억을 하시는 게 이재명이 시켰느냐, 정청래가 시켰느냐, 그렇죠.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 이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제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대통령직이든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이렇게 남용할 수가 있느냐. 정치 보복성, 또 이제 이재명의 경찰이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오바를 하는가. 그런 생각,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국민들도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국민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수감하고 있는 모습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당내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원하셨다 오늘 퇴원했는데요. 혹시 통화하셨습니까? 마침 그래서 오면서 제가 병문도 문병도 한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입원한 사람들에게는 병문 오는 것도 조금 그 방해, 건강을 회복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지는 못했고 근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가 좀 회복이 많이 됐나 해서 통화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통화하셨어요? 네. 뭐 좋은 이야기 많았습니까? 글쎄 뭐 제가 이제 그 건강이 잘 회복됐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회복 뭐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쭤보기가 못합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 보십니까?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민주당 계열 정당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하고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이 비대위 체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를 뜻하느냐. 걸핏하면이라는 이 표현까지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든 민주당은 이제 제가 참 민주당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조금 더 당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전통이 세워졌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그 선거든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비대위를 많이 꾸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결국은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뭐 당대표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비대위 체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6.3 선거 이전부터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물러나라고 하다가 선거가 있으니까 그럼 좀 참자라고 하면서 이제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 이전에는 뭐 때문에 물러나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한 얘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선거 이전에는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물러나라고 했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건 결국 패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의 평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겨야 될 때를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마치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식으로 또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다 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죠. 네. 정 대표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은 임기를 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당원들이 물러나라고 하지 않으면 저는 임기는 지켜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좀 희한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거대 양당이 둘 다 졌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의원님은 언론에서 일단 그룹핑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그룹핑을 좋아하는데 친장동혁계로 분류해야 됩니까? 저는 또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잘못된 공천. 이제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 본인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걸 되물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 공관위원회가 있었고 공관위원장이 있었고 또 이제 이게 당대표, 당 지도부가 있는 만큼 전 장동혁 대표도 그 잘못된 공천 저는 이번 정말 저 대구시장을 컷오프시킨 공천 배제시킨 것은 정말 잘못된 공천 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대담 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고 다시는 이런 그 터무니없는 공천 배제는 컷오프는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칙은 원칙이거든요.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천 배제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건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비토를 하지 않는 한 당신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다음에는 인위적으로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패널리스트 정치 패널들이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권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지율이 역전이 됐죠. 민주당과 역전이 됐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좀 더 강고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국민의힘 정당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결국은 여당을 견제하고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권의 그 폭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참 열 손가락으로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 특검 추진 이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자신의 그 범죄 혐의가 걸려 있는 그 재판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 저는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라도 가능한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당이 정말 이건
전당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하고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저는 참정권 침탈이라고 생각하고 참정권 침탈, 민주주의 침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정당이 정말 전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네. 네. 질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말씀하셨는데요. 현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한 번 가셨습니까? 지금까지 그 2번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가서 선서한 그날 밤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전, 5일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날을 2번 갔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서 현장에서 스피치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느낀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명령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장 현장에서 하는 리포팅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진행하셨는데 현장 그냥 막바로 하신 거죠? 준비 없는 즉흥 연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알아보시고 확성기를 좀 잡으라고 그럼 뭐 무대도 없었고 연단도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잠실의 올림픽 공원이라는 데가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런데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상황 파악을 위해서 갔는데 마치 제가 이제 뭐라도 된 것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주인공이었고 청년들이 주인공이었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든 올라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보이게 되니까 조금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절하지 못할 상황이 됐고 저도 이제 그 청년들의 그 결집된 힘, 열정, 힘을 느끼고서는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단 옆에 보면 계단 참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제 예 거기에 올라가서 청년들이 대한민국이고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들이 정의이고 여러분들이 옳다 그런 내용으로 예 청년들과 대화를. 대단하신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였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14분짜리 즉흥 스피치를 했었어요. 그게 너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 투표 그분과는 별로 같은 입장이 아니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그 청년들이 시민들이죠. 국민들이 이게 뭐 부정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떻든 그 부정을 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때 말하는 그 부정이라는 건 부정선거의 부정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불공정, 부정, 무능, 부패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돼 나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제가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때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입니다. 어떤 나라이냐 하면은 훨씬 더 매운맛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이고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서는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비정상이 뉴노멀이 됐고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소 취소라는 그런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일이 선진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하나 한 번도 경험해서는 되지 않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청년들이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뭐 이런 말씀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빵 진숙이라는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피자 진숙으로 왔습니다. 피진숙인가요? 피자에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오면은 한 조각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피자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법상 현재 재선거 가능합니까? 제가 그 원칙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그 원칙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실제 그 동료 의원들도 현행법상으로는 재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어떻게 17년 된 이진숙 잘라내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진숙 하나 잘라내려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거든요. 아니 뭐 당신 자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라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또 수갑을 못 채우겠죠. 근데 아니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면 그들은 법을 바꾸잖아요. 정말 잘못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법을 고쳐서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셨는데요. 사전투표 자체에 부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6.3 지방선거의 그 경우를 보면 6월 3일에 하루 본투표가 있었죠. 그리고 5월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전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저의 주장은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사전투표 폐지 법안의 경우도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아주 그 일부는 본투표 이틀 동안에 걸쳐서 투표를 못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이번에도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투표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투표는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사전투표를 못하고 사전투표도 못하고 본투표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발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본투표를 대신에 이틀 내리는 거죠. 그게 부정은 없습니까? 사전투표에? 저는 제가 그 부정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만큼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진숙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혹시 대권 도전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다 2년 뒤에 달성군에서 달성 군민들의 심판을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만, 예, 대권 계획은 그렇게 이제 그만큼 청년들이 또 시민들께서 공감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답답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특별검사 이번 사태를 파헤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예.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이제 지난번에 그 다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조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진실과 진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만 특검이 훨씬 더 그 강력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마땅히 특검을 실시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좋은 제도를 국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